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어제 모르는 척하고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상승을 했죠.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논리에 싹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요. 오늘 밤에 검증을 하겠죠, 그죠? 오늘 밤에 이제 세계 증시 따라서 금리가 올랐으니까 증시 떨어지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어떤 투기적인 요인, 애플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덕분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지 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세계 증시가 애플의 힘으로, 미국 증시의 힘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세계 증시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그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오늘 밤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조금 좀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하락이 좀 정체가 돼서 변동성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쯤 됐으면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밤 좀 중요하다고요. 오늘 밤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논리입니다. 예, 지금 이런 논리로,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건 뭐죠? 가장 큰 요인은 아시다시피 긴축입니다. 그죠? 인플레 때문에 긴축이 오래 갈 수 있다. higher for longer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이러한 통화 정책이 금리 상승의 제1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는데 금리가 변동성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특히 이제 급등을 하는 건 어떤 기술적인 요인, 어떤 투기적인 요인, 이제 신고가 랠리잖아요. 위쪽에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없으니까 급등하는 거, 그런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점들이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몇 주쯤 전에 레벨업을 해버린 금리는 지금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고 급등하는 게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단기적으로 좀 피곤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다지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에너지는 충만해 보이고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른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금리가 변동성이 분명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증시에도 달러에도 모든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금융시장의 근간, 이게 제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어제 달러 인덱스는 이 전고점을 돌파한착을 하면서 레벨업을 했고요. 이제 완전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죠. 어제요.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달러는 금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올랐죠. 금리는 몇 주 전에 이미 올라서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증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금리가 한동안 잘 오를 수 있다. 이거는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건요. 달러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금리가 오르는 꼬라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면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은 달러의 상승 요것도 좀 진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신흥국에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와중에 이제 증시는, 아직 세계 증시는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3개월 지지선 부근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서 독일 증시가 3개월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독일만의 현상인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간절기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지난 상반기 한 7개월 동안 매우 뜨거웠었고,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이 가을이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도 가을이죠. 근데 아직도 가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일봉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좀 세상을 좀 봐오긴 했습니다. 이거 미국 S&P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 일봉 이거를 봐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3개월간 봐라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가을이지 않겠느냐. 지난 올해 시작부터 해서 7월까지 쭉 올랐었던 이런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이지 않겠느냐. 지금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예, 뜨거운 오버슈팅도 끝나고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을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을 조금 좀 넓혀서 볼 필요도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월봉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S&P 월봉입니다. 그런 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관점을 좀 넓혀서 좀 한번 볼까 하는데, 이거 S&P 월봉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월봉을 볼 때 중요한 이벤트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로 잡으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명백한 어떤 한겨울에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순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가 누가 봐도 겨울일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약간 어떤 아직도 이 미국 경제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그런 불안감을 한쪽에 좀 끼고 이제 유동성의 힘만으로 슬슬 올라왔던 이런 구간까지가 저는 봄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게 되거든요. 이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증시가 좀 건강하게 올랐던 때가 제 생각엔 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 2016년, 15년쯤부터 해서 2020년 전염병 나기 직전까지, 이때가 이제 좀 진짜 건강한 상승을 했던 대세 상승이라고 할 만한, 진짜 아무런 이견이 없는, 야 이건 대세 상승 맞다, 기업의 실적도 좋고 모든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여름에 해당하는 게 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16년에서 한 20년 정도까지 한 요 구간이 여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나면서 이제 시장이 오버슈팅 랠리를 보이고, 그리고 이 오버슈팅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이 또 제한이 되고 있죠. 오버슈팅 이후에. 제 생각에 이 전염병 난 이후부터는 좀 가을 정도에 해당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2008년부터 해서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한 15년간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지금이 가을이고, 어쩌면 뭐 겨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뭐 저의 기준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야, 여름을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2020년 전염병 나고 나서 올랐던 거는 사실 건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그죠? 어떤 좀 비이성적인 좀 그런 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라, 이런 거는 그냥 가을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 가장 건전했던 상승은 여기까지예요. 예. 이때가 진짜 건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국 증시도 대세 상승 진짜 많이 했었고요. 예. 하여튼 그 뒤로는 좀 가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전히 뜨겁지만은, 물론 여전히 분위기 좋고 기온은 높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찬바람도 또 싸하게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겨울로 넘어가는 신호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쌍고점, 월봉상으로 큰 쌍고점이 나올 수 있는 때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죠. 뭐 물론 여기서 쌍고점을 만든다라고 해서 반드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죠? 미국 증시 역사를 보시면 위기 없이 이렇게 찔끔찔끔 조정만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금융위기가 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큰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한겨울이 올 거고요, 다시 뭐 폭설이 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가을에 해당하는 것 같다, 가을이 끝나고 나면 좀 차가운 겨울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급의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각자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월봉도 쌍고점이다. 쌍고점 거의 만들어 간다. 그죠? 이제 9월 말인데, 이제 9월 끝나고 나면 이 월봉도 마감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감이 되면 월봉상으로도 쌍고점이 완성이 되게 된다. 고점이 낮아지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스닥을 봐도 그래요. 나스닥을 봐도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입니다. 쌍고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밤도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이벤트 이런 건 없는데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순간인 거고요. 그리고 금리의 상승이 계속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게 되면 찔끔찔끔 오르는 게 아니고 확확 오르는 그런 때라서,
어쨌든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좀 위험한 순간, 또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약한 독일은 먼저 뭐 추세가 붕괴되기도 했지만 아직 뭐 미국이나 세계 증시 아직 한국도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좀 중요한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설명은 아침에 자세히 드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패스할게요. 그죠?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이 정체가 됐고 오늘 뭐 나스닥은 반등해보고 싶으면 오늘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의 변동성을 죽이면서 쉬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순리에 역행하는 하락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좀 급락, 폭락도 뭐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하락도 또 제한될 수 있는 게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또 또 이런 지지선 혹은 약한 저항, 약한 지지력 이런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쏟아지더라도 좀 지금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큰 관점에서 뭐 월봉상 큰 관점에서 봐도 가을인 것 같고 이 좁은 이런 3개월 이런 관점에서 봐도 지금 뭐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을에 막 눈 10cm, 20cm 폭설이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혹은 뭐 혹시나 10cm, 20cm 폭설이 내린다 하더라도 금방 정리가 되죠. 가을에는요.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안 녹아서 문제지만 가을에 폭설 내려봐야 녹을 수밖에 없죠.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하여튼 뭐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죠 대응들 잘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서야 슬슬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게 어떤 자리를 넘어가고 있고 레벨업이 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라인을 돌파 한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라인을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 되고 이런 거는 명확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에 초록불 들어오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초록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게 이런 레벨업이다, 레벨다운이다, 뭐 돌파 안착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런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좀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보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다 빠졌죠? 일본 빠지고 저기 중국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도 빠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긴 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건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변동성이 조금 좀 평상시보다 좀 커질 수는 있다. 금리가 워낙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증시도 그래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 정도 밑바탕 깔아놓고 일본 증시는 오늘 뭘 했냐면은 그 어떤 반등의 한계를 좀 확인을 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직전 저점 뭐 이런 자리들 그죠? 이 대략적으로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의 중간 자리 오늘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붕괴됐죠.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는 아직도 박스권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죠? 독일 증시는 붕괴됐지만 아직도 일본같이 잘 버티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서 박스권 중간 자리 테스트 한 거다. 또 그리고 반등의 한계를 확인한 거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빠지고 싶으면 여기 이 양봉의 시가 이거 붕괴시켜야 또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 22일 날에 근데 장대 양봉을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 하루 빠지는 거는 상승 중 건전한 눌림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거래일째 빠지고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건전한 조정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양봉이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슬슬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조정하고 빨리 가야 돼요. 이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봐라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으면 바로바로 이 올라가는 게 맞지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좀 순리에 가까운 건데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매수세 다 어디 갔냐고요? 이 매수세 다 어디 가고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그죠? 이거는 지난번에 상승이 좀 약간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 수렴형이다. 아직까지도 삼각 수렴형이다. 근데 이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서 속임수가 난무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고요. 속임수 1차, 속임수 2차까지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 증시 분위기는 일단 분명히 지금 안 좋죠. 특히 중국 증시, 특히 중국의 미국의 금리 상승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치명적이지만요. 중국에도 많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가 이 자리 직전 저점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이 자리 붕괴시키게 되면 결국 여기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는 건데, 전저점 테스트한다라면은 이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오면 안 돼요. 중국 증시는 상승하고 싶으면 이 자리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지난번 증시 부양책을 내놔서 만들었던 의미 있는 저점이잖아요. 여기 붕괴되면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테스트하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만약 상승하고 싶다면 절대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좀 보겠습니다. 엔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달러 인덱스가 어제 레벨업 했는데 엔화 올라가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조심스러우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엔화가 보시면 변동성이 죽었어요. 이 변동성이 죽어서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아직 터진 게 아닙니다. 이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져야 이제 아마 엔화의 상승도 끝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너무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한 착에서 나는 완전 레벨업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차분하게 일단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줄이면서요. 위안화도 뭐 보시면 위안화는 아직까지 뭐 답답하네요. 그죠? 그러나 얘도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전반적으로 일단 전고점 여기죠. 여기 매물 테스트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다. 위안화는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잠깐 보고 갈까요? 유럽 증시 하락하는 거에 뭐 이상한 거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제 강력한 매도세 보여주면서 이 전저점 3개월 동안 지켰던 박스권 하단 붕괴시켰고 하락으로 전환됐으니까 하락하는 거 자연스럽죠. 문제 없죠. 아무 이상한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개파락이 조금 좀 심하네요. 그죠? 오늘 하락은 조금 제한될 수도 일단 오늘 하락은 조금 뭐 제한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워낙 지금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죠?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증시는 보시면 이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없어요.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까지는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없습니다. 쭉 빠져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잘 빠지고 있다.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엄청난 단기낙 폭과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비교적 좀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잡으려 하지 말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한 거죠. 환율이 결과적으로 여기 전고점 여기를 돌파한 착했습니다. 명확하게 돌파한 착했죠. 시원합니다. 1341원, 뭐 42원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그 매물대죠. 여기가 전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죠. 물론 여기 고점은 뭐 이런 자리들이 있고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조금 뭐 고점이 높았던 이런 거는 사실 슈팅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 있는 저항이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의미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여기 이 정도 매물대였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매물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착했습니다. 오랜 박스권 혹은 뭐 오랜 혼조한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런 건 새로운 시세의 시작, 또 그리고 어떤 뭐 레벨업 그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자리 매물대를 돌파한 착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까이 여기 도전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막 몇 거래일 동안 힘을 막 모아서 장대 양봉 터트린 거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돌파한 착 과정이 너무나 멋지고 잘 이루어졌다. 돌파한 착 과정이 멋지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더군다나 그 진짜로 보이는 게 달러 인덱스도 어제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근데
검증은 필요해요. 그죠? 검증은 필요하고 오늘 그리고 분명히 14원 올라간 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피로감은 조금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이 자리를 검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341원, 42원 여기 이 정고점 여기를 돌파한 차겠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으나 분명히 근데 레벨업 된 건 맞는 거고요. 이 정고점 여기를 돌파한 차에서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 고점 이런 자리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야, 지난 몇 달간의 어떤 하락 추세와 혼조세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방향성을 얘가 보여주기 시작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율이 이제 한국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는 그 한국 경제나 뭐 한국 증시에도 큰 의미를 가지겠죠. 원화 약세, 이거 분명히 증시에는 안 좋은 징조, 한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그 언젠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한국 경제가 오히려 또 정상화되는데 도움을 주긴 할 거예요, 그죠? 네.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때가 아니죠. 지금은 레벨업이 됐다. 야, 이거 한국이 안 좋아지나 보다라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예,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됐다.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14원 올라간 건 조금 좀 세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뭐 조금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분명히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누가 물어보시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드디어 추세가 전환됐고 몇 달 걸렸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래서 이 상승의 목표치가 일단 어디까지 열렸냐,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 지난번 하락했던 걸 보시면요, 여기 어딘가 뭐 있죠? 1350원대에 뭐가 있고요, 그리고 1420원대에 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특별히 뭐 저항 이런 거 없습니다. 1300한 55원 이 정도 때에 어떤 저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매물대 없고 1420원까지. 예, 일단 목표치는 한 52원, 한 56원 이 정도, 거의 60원까지 열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상승의 목표치는 한 1360원까지 열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연스럽죠, 그죠? 미국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미국 금리가 급등하니까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거 이해되죠? 아무 이상한 거 없죠? 코스피 잘 빠지고 있습니다. 뭐 환율 변동성 확대되고 미국 금리 오르고, 이것도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이 둔화됐잖아요. 위쪽으로 탄력적인 반등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춧가루를 맞은 겁니다. 고춧가루 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상승 준비해놨는데 하락한 거니까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커졌고요. 다만 엄청난 우르르 쾅쾅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하락은 좀 제한되긴 했다.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 근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다, 그죠? 보시면 매물대에 영향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딱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딱 거기까지. 조금 차트를 크게 해서 좀 보자면은 이 코스피는 어디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 여기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놀고 있죠. 여기 어딘가, 이 정도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 여기가 매물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밑에도 뭐 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리가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한 328에서 한 330 정도가 어떤 매물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물대를 살짝 붕괴시켰는데, 이건 오늘은 살짝 슈팅이 걸렸다라고도 좀 생각이 좀 되긴 되네요. 네.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이 둔화됐던 거에 대한 그런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시장이 약간의 약간 언더슈팅을 살짝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박스권 내에 있는 거고요. 아직 이 자리 붕괴된 거 아닌 거고, 네. 다만 전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지지력이다, 그죠? 이런 거 보고 아직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하방 추격하면 안 되겠다, 그죠? 지지선이잖아요. 이 자리에 이 어떤 매물대, 지난번 매물대 지지력이 있는 구간에 오늘 살짝 언더슈팅을 했단 말이죠. 오늘 살짝 슈팅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잘 빠지고 있다. 매수세는 아직 안 보인다. 뭐 약간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등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 이런 점이에요. 박스권인데요, 하방 보는 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 이게 박스권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지나치게 많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아니면 도죠, 그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금 보시면 만기일 끝나고 나서부터 장난 아니에요. 9월 18일부터 해서 외국인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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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닙니다. 선물 매도가 막 하여튼 엄청나요. 이게 이 한국 증시가 좀 한국 증시에 좀 유달리 좀 한국 증시가 일반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정도의 물량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지난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 의외로 이제 그 시세의 지속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이런 점은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를 때려야 이게 그래야 지수가 하락 전환을 하고 뭐 하락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팔아버리면 주식이 이제 안 빠지겠죠. 모두가 주식을 다 사면 그 뒤로 주식이 안 오르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수급상 조금 좀 과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꼬라지로 봐서는 이런 움직임들로 봐서는 하여튼 코스피는 그래도 막 당장 우르르 쾅쾅 난리가 나는 건 아니고 조금 좀 더 버티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밑에 쪽에도 사실 지지력들이 좀 있어요. 코스피는 지지력들이 보시면 여기 어딘가도 지금 보시면 지지력들이 있고 하여튼 좀 그 지지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생각보다 하락을 뭐 잘 버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근데 지금은 잘 빠지고 있어요. 예, 잘 빠지고 있는 거고 매수세 이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저점을 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여튼 잘 빠지고 있구나 한마디면 그냥 끝난 거예요. 코스닥 이야기 할까 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1300까지 어떤 하락 목표치 열려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대충 거의 다 왔네요. 그죠? 네. 뭐 딱히 단기낙폭 과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빠지고 있어요. 얘도 다만 1300이라는 어떤 지난번 중요했던 어떤 그런 자리 또 그리고 일종의 라운드 넘버 아닙니까? 1300 깔끔하게 딱 그 발음하기 좋게 떨어지는 숫자죠. 1300이라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단 좀 하락은 좀 둔화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요.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지지선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조금 슈팅기도 조금 있고 조금 언더슈팅기도 좀 있고 오늘 5일선과 이격도가 1.6% 이거 작은 이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많이 빠진 감이 있고 직전 저점 영향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한국 증시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솔직히 이제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순리는 일단 천천히 조금 느리게 하락하는 게 좀 순리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등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천천히 빠지는 게 하락이 둔화되는 게 높은 확률일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확률 낮은 게 조금 뭐 탄력적인 반등이나 어떤 하락이 좀 쉬어가는 거 이 정도 또 그리고 낮은 확률로 대폭락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조금 좀 부담스럽게 많이 빠졌고 지지선 부근이죠. 그러니까 당장 대폭락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거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해요. 대폭락이 나타날 거면 이제 어떤 일을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금리가 어떻게 됐다거나 아니면 국제유가가 막 뭐 몇십 달러를 넘어가서 레벨업이 됐다거나 이런 뭐 충격적인 게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일단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하락으로 추격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여튼 뭐든 그 조용할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 해버리면 별 재미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움직임이 다 일관적으로 똑같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죠? 환율이 이렇게 되고 달러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반드시 증시는 떨어져야 되고 그대로 이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금융시장이 생물처럼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약간의 어떤 그 연관성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딱딱딱 맞게 떨어지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요. 뭐 보시면 뭐 환율은 뭐 더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다. 뭐 환율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증시 하락은 뭐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좀 오늘 한국 증시 좀 급하게 움직였고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게 일단 자연스럽지 않겠냐. 예. 반등도 나오는 게 뭐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급락 나오는 건 좀 낮은 확률인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가 급락 폭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훅 빠져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급락폭락하기에는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 직전 저점 여기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자리를 68,500원 정도 될 텐데 이 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면 이제 그러면은 한 66,800원 요 초반까지 급락할 수는 있겠죠. 아직은 붕괴된 건 아니네요.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침에 드렸는데 뭐 계속 유효합니다. 오늘 마감이 지지력을 의미하는 마감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예.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 주식을 뭐 들고 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이런 추세선, 아직까지 이런 자리들 직전 저점을 깬 건 아니니까 들고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좀 불안하다고, 이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림이에요.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자리가 있다. 이 자리 빨리빨리 돌파 한착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지금 5번째나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험하다. 오늘 테스트했는데 지지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의 지지력을 전부 되돌렸잖아요. 3거래일 동안 지지력 취소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위험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평선들도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도 대부분 기울기가 없어졌습니다. 옆으로 쫙쫙 이평선들 기어가고 있죠. 뭔가 힘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고 조만간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위로 크게 올라가든가 아래로 크게 떨어지든가 뭔가 방향성이 나오겠죠. 에너지가 굉장히 잘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지지력이 안 보이네요. 그죠? 코스닥 약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미국 증시 이야기 아까 아침에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 뭐 간단하게 패스하고 하여튼 지켜보자. 예.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딱 그 좋은 예시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의 예고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추세 붕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아니면은 여기서 오늘 밤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오늘 딱 이 자리인 거예요. 오늘 코스피처럼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꼭 뭐 하락한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그렇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급등락이 가능한 그런 날이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좀 크고 좀 시장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떤 예측 이런 건 평상시에도 못했지만 더욱 못하겠고요.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벨업 됐다, 그럼 올라가는 거 보구나. 레벨업 됐으니까 난 이제부터 뭘 한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레벨업 됐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그럼 난 이제부터 달러를 사겠어. 이 자리 돌파 한착했으니까 난 이번에 이 양봉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눌림이 나오면 눌림시 매수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겠어. 아니면 독일 증시에 베팅을 했어요. 독일 증시가 어제 지지선 붕괴시키고 하락 전환했으니까 이제 하락 전환 됐구나. 난 그럼 저 신호를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 다음번에 조금 반등 나와서 지지선 부근으로 올라가면 난 거기서 선물 매도 치겠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친구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하여튼 신호가 나오면은 움직여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S&P는 많이 불안한 거죠, 그죠? 네, 나스닥이 강한 거죠. S&P는 좀 불안합니다. 했던 얘기인 것 같으니까, 네, 이미 다 했던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가도 참 중요하죠. 유가 삼각 수렴형인데요.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91달러, 92달러 여기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